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윤구의 난초한 입시전략 윤윤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2028 대입제도에 대한 이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2028 대입제도에 대한 확정안이 발표가 되었고, 그 확정안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2028 입시를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입시 마인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에 내가 전략을 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고3 때, 입시는 고3 때 하는 거니까 입시 전략은 고3 때 짤 거야. 이건 좀 과하죠. 모든 전략은 내가 미리 준비하는 거야. 미리 준비한 전략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어요. 난 2028 대입 전형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 맞습니다. 그게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서 고민을 해봅시다. 그래야만 내가 구체적인 전략이 나오거든요. 구체적인 전략이 나와야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내가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입시 전략, 입시 마인드, 구체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략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 거냐예요. 선생님이 숱한 학생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보냈어요. 진짜 막 보냈어. 그런데 그들의 학생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선생님이 너무 잘해가지고 막 모든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야 넌 저기 아니요, 선생님은 그럴 능력이 없는걸요. 정말 좋은 대학교를, 자기가 원하는 대학 이상의 대학을 많이 보내줘요. 그러나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선생님이 아무리 탁월한 전략가라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보낼 수 없어요. 이해하셨나요? 전략의 핵심은 여러분의 행동이에요. 구체적인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행동이 교정되어야 돼요. 그 전략에 맞도록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이렇게 바뀌었어? 큰일 났네. 그딴 생각을 하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바뀌었어요. 진짜 큰일 났어. 그런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준비한 사람한테는 얼마든지요. 뭐가 바뀌든 준비한 사람한테는.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게 선생님이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가장 큰 빅 퀘스천이에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고민하세요. 자, 수능체제 개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어. 이딴 이야기, 불안, 걱정, 그런 거 다 치우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불안하고 걱정하고 난리를 쳐도요, 이건 안 바뀌어요. 이제는 안 바뀔 거거든요. 확정아니니까.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최고의 수를 뽑아내는 것. 그러려면 나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고민이에요. 맨날 TV만 쳐다보고 막 오만 인터넷 글들을 찾아보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행동?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뭘 했냐가 결정짓는다. 자, 이전 체제와 가장 달라진 건 2028 대입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포커스를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국영수 4과 5과목의 공통과목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수능체제, 2028 이전에 2027, 2026, 2025 모든 몇 년간의 입시체계에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선택과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고 했고, 수능과목을. 그런데 2028 수능체제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제 전국 모든 수험생이 똑같은 과목만 시험을 본다. 끝.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생겼죠. 뭐냐면, 이전에는 선택 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막 모집단에 따라서 등급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고민을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2028 체제부터는 5개 과목을 보는데 전부 다 공통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일단 분모가 모두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통합형 과목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통합형 과목 체제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뭐라고요? 분모가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보자고요. 과목은 5과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수능 볼 과목이 5과목이라고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선택 과목이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사실 국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국어 과목에서는 뭐 큰 변동이 있다라기보다는 그냥 모두 다 똑같이 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두 번째, 수학 과목이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수학 과목은요, 대수라는 과목과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수라는 과목은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원,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던 수원을 말하고요. 미적분 원이라고 하는 과목은 이전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2학년들 2학기 때, 주로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수투라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수투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 확률과 통계. 미적분 투가 없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 2028 수능 체제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심대한 차이점은 뭐냐면요. 미적분이 수능 과목에서 빠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체제에서 말하던 미적분, 2028 체제에서는 미적분 2라고 하는 과목이 미적분 2와 기하가 수능 선택 과목에서 빠졌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확률과 통계까지는 이른바 우리가 문과 수학이라고 불렀던 수학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떤 되게 큰 변화 포인트가 생기냐면 20 계열 학생들에게 미적분 2 내지는 기하라고 하는 과목은 공부량이 가장 많은 과목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에요. 근데 20 계열 학생들이 그 공부량이 정말 많은 미적분을 수능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른 과목들에 좀 더 공부를 배분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적이 좀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수능 성적 인플레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수학 선택 과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수능이 이전보다 범위가 줄어들었다예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영어는 크게 달라진 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에요. 개인적으로는요, 선생님에게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교육과정에서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다시 말하면 수능을 보는 학생들은 문과든 이과든 문과도 이과 공부를 해야 되고 이공계열 학생들도 문과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등학생이 지적으로 넓고 얕은 지식을 공부를 하는 것, 이게 고등학교 생활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 내용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점은 조금 고민의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문과 학생들도 이과 과목을 배워야 되고 이과 학생들도 문과 과목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아주 긍정적인 변화의 출발점이다라는 것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능 5과목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대를 가겠다라고 생각해도 이제 통합사회를 수능을 봐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체제의 개편을 보니까 절대평가, 상대평가로 병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ABCD, 그 다음에 ABCDE 5개의 등급. 그냥 선생님이 항상 어디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이에요. ABCDE 뭔가 글로벌하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 나왔던 수미양가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절대평가. 자, 그 다음에 5등급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신 9등급제가 없어지고 5등급으로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제에서 1등급은 10%, 2등급 24%, 3등급 32, 4등급 24, 5등급 10%. 이렇게 해서 총 100%를 보고 상대평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함께 기재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하나 있죠.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이 1등급인데 B거나 C일 수도 있을 테고 어떤 고등학교는 내신이 4등급인데 A일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 대학도 그렇고 고등학교도 그렇고 지금 어마어마한 계산기를 막 두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게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막 두들기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요. 입시 마인드 입장에서 생각하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거 어떡하지?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입시 마인드, 본질적으로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려고 할 겁니다. 어떤 게 우수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 선명하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신 체제도 개편된다. 다만 5등급제로 바뀌기 때문에 조금 이전과 다른 문제들이 좀 생기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영역이긴 해요. 다만 잘 생각해 보시면 숫자가 조금 익숙해요. 이전에 1, 2등급 비율이죠. 10%.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험생들,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지금 2028, 그러니까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수능인 2028 수능에서 그 이전의 수능,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2027 수능까지 생각을 해보더라도요.
선호도가 높은 대학은 10% 이상의 학생이 가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쵸?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전과 너무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서 1등급을 못 받으면 대학을 그런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소문에 휩쓸려서 불안감을 증폭시키지 말자고요. 자, 그 다음에 2026 전형별 선발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14개 대학의 현재 상태예요. 2026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정시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가장 큰 전형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테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내신 반영하는 대학이 내신 반영을 하는 내신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높지 않죠. 근데 정시 비율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정시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정시 비율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이 줄어든 정시 비율은 퍼센테이지는 어디로 움직이게 될까? 이게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대부분의 경우에 상당수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넘어갈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넘어갈 거고 내신이 중요해지죠 라고 이 아니라 대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다가 정성적인 평가를 넣기 시작했거든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다 이제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움직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소수가 논술로 이동하게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8 대학 입시에서 달라진 점, 우리가 많이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은 수능의 변별력도 떨어질 거고 내신의 변별력도 좀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때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이 가능하죠. 대학의 선택은 어떤 걸까요? 대학은 그래서 변별력이 떨어지고 변별력이 떨어지는데 대학은 어떤 학생을 뽑으려고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 돼요.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 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한 줄 요약, 2028 대입시 수능 5과목 공통 과목이다. 그리고 내신 5등급 상대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2028 대입을 위해서 선생님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확실한 입시 마인드를 세워가도록 합시다. 화이팅!